우크라이나 사태로 한번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국제정치학자의 제1호인 우리 이충훈 박사님이 배경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왜 거기 전쟁이 붙었나? 일단 러시아 연방이 소련 연방이 해체되는 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우리가 이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한국에서는 말이죠. 이 맞은 나라가 좀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맞은 나라는 착한 나라고 때린 나라는 나쁜 나라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오해들이 생깁니다.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성숙이 되는데 뭐냐면은 우선요. 그 네. 배경을 내가 한번 네네. 내가 이렇게 좀 질문식으로 해야 네네. 그게 왜냐하면 듣는 국민들이 네네 그렇게 하죠.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박사님이 설명하면요 서로가 딴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옛날에 그 소련 연방, 소비에트 연방이 있었죠. 소비에트 연방이 있다가 소련이 망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연방 중에 하나였는데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얘기부터 하십시다. 2차 세계대전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네네. 그 특별히 이제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소련의 연방에 소련의 연방으로 들어간 나라들은 아예 소련한테 그냥 합병된 나라들이고 합병된 나라. 그리고 위성국으로 남은 그 폴란드, 체코는 그냥 위성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네. 그렇죠. 폴란드 근데 우크라이나는 합병된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합병되거나 거기에 참여했던 그 소비에트 연방이 왜 이루어졌냐? 결국은 이게 히틀러 때문에 생긴 건데 그렇죠. 히틀러가 1, 2차 세계대전에 피해바다를 만드니까 사실은 그 히틀러를 잡는데 러시아 군대가 1,800만이 죽었죠.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러시아입니다. 소련이죠. 그때 소련이. 네네. 러시아 군대가 1,800만, 민간인까지 합하면 약 5천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양쪽이 다. 부상당한 사람 치면 5천만 가량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그 후에 이제 절대 전쟁을 하지 말자 해서 유럽 공동체 이시가 생기고 그렇죠. 요즘 EU가 또 생겼는데 전쟁은 너는 살고 나는 죽는 것이 아니고 전쟁하면 이거는 다 같이 죽는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이 교훈을 남겼잖아요. 네네. 1,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마지막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 이제 남았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게 마지막 전쟁인데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으면 다시는 전쟁을 안 해야 될 텐데 성경은 마지막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련이 탱크전하고 제일 펄펄 끓는 젊은 청년들이 세상에 1,800만, 2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연합국에서는 미국과 또 영국,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는 미안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소련한테 대하여. 그때 같은 연합군 아닙니까? 뭐 일부 그냥 그 허락을 했죠. 가지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 끝난 뒤에 또 그 앞에도 그 소련에 대하여 미안하니까 그 가져라. 가져라 그랬더니 소련이 개새끼들이 세상에 정상적으로 가져야지. 미국도 연방 아닙니까? 연방. 그렇죠. 미국도 유나이티드. 50개입니까? 50개. 50개. 미국처럼 연방을 해야지. 이 소련이 개자식들이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 연방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련 연방을 해체시켜야겠다. 네네. 해체시키는데 제1등 공신이 로널드 레이건이었어요. 그렇죠. 레이건이 일어나서 저것은 용서할 수 없다. 해서 결국은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해서 일단 연방이 이제 해체가 됐는데 네네. 그중에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소련이 먹은 나라가 우크라이나, 뭐 백러시아, 그 앞에 그 조그만 나라들 몇 개 있는데 걔네들이 다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제 소 연방은 16개였습니다. 네. 16개. 16개가 그중에 이제 소련이거든요. 탄자 붙은 것들 다 우즈베키스탄, 무슨 기르기스탄, 그렇죠. 뭐 탄자 붙은 독립한 것들이 11개가 그러니까 다 독립하고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제일 큰 덩어리 러시아가 그냥 이름도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꾼 겁니다. 러시아로 바꿨어. 그 중에 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소비에트 연방을 결성한 나라가 직접 먹은 나라 플러스 또 연방은 뭐냐, 나라는 있으나 사실은
그러니까 위성국들, 위성국. 예. 그게 16개 나라, 16개 그러니까 나라, 소련이 다 가진 거가 16개. 16개. 그 중에서 이제 건너뛰고 자 우크라이나 있죠. 우크라이나가 네. 16개 중에 하나인데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죠. 그게 1990년입니다. 딱 30년 전에. 곧 인구가 우리하고 비슷하나요? 한 5천만 되나요? 우크라이나가 4,160만 비슷하네요. 전쟁 나던 해. 네, 전쟁 나던 시점에. 그렇죠.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한 대한민국하고 비슷하죠. 비슷하죠. 됐는데 우크라이나를 구성하는 인구의 종류가 네. 자 러시아 혈통적으로 스라브족 있죠. 러시아가 한 700만을 잡습니다. 러시아. 자 혈통적으로 러시아죠. 네네. 태어난 자체가 그렇죠. 얼굴 모양도 비슷하고. 그러면 그것이 한 600만 600만 정도 칩니다. 최소.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우크라이나족이 나머지 뭐한 했는데 3천 몇백만이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이제 그때는 독립만 했는데 이게 나토에 가입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렇죠. 헌법에다가 나토 가입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그러면 이거 국제 정치학을 또 공부를 잠깐 하자면 나토가 뭐 하는 데입니다. 나토가 이제 소련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소련의 공산주의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방 측이 그러니까 노스 어틀랜틱이라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련 진영, 공산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자유 진영의 군사 동맹체입니다. 집단 방위 체제. 집단 방위 체제.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자기 혼자는 나라 짓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나토 조약을 보면은 그 나토에 가입한 나라 그 누구도 공격을 받으면은 그렇지. 나머지는 전체는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즉각 반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반대되는 것이 이제 바르샤바 조약이죠. 바르샤바 조약이죠. 그거는 이제 공산 쪽에서 공산주의 쪽 공산주의판 나토죠. 나토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독립을 하고 난 우크라이나가 눈치를 보니까 세계 중심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려면 이거는 나토로 가야겠다 해서 그야말로 저 소련 쪽에서 보면 배신 때린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문 앞에 적군이 문 앞에 나토가 오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얘기가 이제 푸틴이 큰일 났네. 다음은 우리 본토 전체가 넘어가겠네. 그렇죠. 경계선이 닿는 거니까 그렇죠. 나토하고 경계선에.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뭐냐?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600만 700만의 스라브족 혈통적인 소련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렇죠. 반동을 일으키게 하는 선동을 해서 러시아의 군대요 와서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시민운동을 펼쳤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사파란 말이에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적 현실적 교육을 시켜주시려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거야. 이걸 보고도 비유가 되는 거죠. 이걸 못 깨닫는 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냥 한번 북한으로 가야 돼 나라가. 내 요즘 외국 나라 힘들면요 열받으면 그래. 에이 김정은한테 넘겨 줘버려 차라리. 그 지식인 중에서 그런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좀 고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참 자조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동을 해서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소련계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이제 이거 한 거죠. 이렇게 자극을 시켜가지고 자극시켜서 푸틴한테 좀 우리를 도와달라. 자극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 정부가 넘어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시민이지만은 피가 러시아인 사람들을 10몇만 명을 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이 건수가 다 된 거죠.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명목이 생겨서 그렇죠. 뭐라냐? 봐라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를 보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냐? 그렇죠. 우리 국민들을 저것들이 죽이고 그래서 우리는 해방 전쟁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구실을 만들어서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옛날에 그 러시아가 독일이 체코 칠 때도 그랬습니다. 거기 있는 독일 사람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친 겁니다. 우리나라 6.25 때도 똑같잖아요. 비슷하죠. 김정일이가 재은이한테 야 김정일 재은이 그거 저 방송 다시 한번 들어줘봐라. 왜 6.25 때
내려갔느냐? 재은이 신사옥 부부한테 직접 육성입니다. 직접 육성. 그때 남조선에서 우리 보고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똑같은 역사는 되풀이되는 겁니다. 역사는 오늘 집회를 왜 하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분은 재은이 아시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영화 배우 한국의 1호 원년 세대. 그렇죠. 이분이 뭐 안양예술대학도 가지고 있고 하다가 홍콩에서 김정일이가 납치해 가서 북한에서 북한 영화를 만들으라고 납치해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충성을 다하는 척하고 쇼를 해가지고 신임을 얻어서 영화 기재사라고 돈을 막 몇백만 불 주면서 저 외국 가서 사오러 갈 때 그래가지고 이제 돈 가지고 튀어버렸어. 튀어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왔는데 이분이 그 신임을 하도 얻어가지고 이제 몸수색도 안 당하고 김일성 생일날 초대를 받아서 대단한 거야. 노공기를 차고 들어간 거지. 김일성 생일날 단독 초대를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신임을 얻어야 됩니까? 뭐 아, 가장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네. 축군 중에 축군, 그건 뭐 직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표를 나누는 것보다 더한 사람이. 근데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네. 여자한테 약합니다. 근데 뭐 그대로 말씀 올리면 네. 또 이렇게 사실을 말하면 여기에 좀 또 내가 좀 비판받을 수 있는데요. 네. 하여튼 네. 김일성이보다요. 네. 김정일은 허색광이에요. 아. 허색광. 그 따를 자가 없어요. 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거 지금 몸수색 안 하고 이제 김정일이 한 대 접근할 수 있은 거는 네. 처음에는 수색당하지요. 아, 그 다음에 그 체류 과정에 아. 김정일이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정도의 그 무허가를 준 거죠. 이거요 예. 방송에서는 좀 예. 말하기가 그런데 예. 저 한국에서 납치돼 가는 분들은 재은이 여사님 천국에서도 저 욕하지 마세요. 날 보고 한국에서 잡아간 이쁜 여자들은요 김정은이가 다 하룻밤 데리고 잔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비유하겠나 하면요. 아. 저 최은희 저 선생도요. 지금 여기에 남한에 와서는 자기 할 말 다 했어요. 다 했어. 근데 벤츠도요. 그 피색 벤츠. 벤츠. 560형 이야, 최고 최고 좋은 좋고요. 거. 사람 집도요. 특각이요. 요 우리 한국에서 살던 집은 대상도 못할 집을 줬고요. 아니 그리고 예. 일본 제일 교포 이쁜 고영이 있잖아요. 예, 예. 남의 부인을 뺏어서 그냥 애를 낳았잖아요. 그게 바로 김정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이쁜 여자든 그냥 저거 데려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왜기나 하면 저 정치 체제가 이제 거인물이 썩는 것처럼 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는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때 보면요. 예. 그냥 텔레비 보다가 저 내일 데려와 그러면 그냥 다 불려갔어요. 근데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요. 저 북한의 통치자들 한데 되면요. 한참 쇠야 돼요. 저기는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다고. 그렇죠. 그날도 박정희 대통령도 참 유일한 흠이 뭐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발소 만찬 거기다가 그 여대생 그 누구야 그 노래 부르네 심수봉 걔 둘이 거기 저 불려가서 현장에서 거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들하고 여자들하고는 이거는 뭐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데 모택동은 더 했다는데 예, 더 있습니다. 모택동은 더 하고 자 그런데 오늘 그 얘기가 주된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거는 옛날 고대 때부터 페르시아 황제들 있잖아요. 뭐 이거는 뭐 나오잖아요. 그래. 천하를 지배하고 다 이겨도 여자는 못 이긴다. 그러니까 뭐 다 에집트에서부터 그렇고 뭐 페르시아도 다 그런데 항상 그 요물인 여자가 끼어드는데 그래서 이제 최은희가 거기서 신용을 얻었다 이 말이야. 예. 일단은 얻어가지고 몸수색도 안 하고 김일성 단독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전에 이미 벌써 지금부터는 몸수색 안 하는 거 하는 것을 예행 연습을 했겠죠. 그렇죠. 예. 하니까 일제 소니 녹음기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외국인 상점에서 사가지고 예.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들어가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다. 참
참 천희 여사님도 대단해요. 용감해. 여자로서 이거 유관순이야 이거 완전히. 야 간도 크지. 그렇죠. 그 잡히면 바로 처형인데. 그렇죠. 근데 그 소니 녹음기를 핸드백 속에 넣어가지고 와서 김정일하고 김일성하고 하는 대화를 녹음을 했다 이거예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녹음을 뭐라고 했는지. 여기서 김정일 육성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10년 전, 20년 전 조선에서 인민당장 그때 전환했다. 그때 전환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우리가 우선 자체 혁명해야 된다. 이 때문에 그때 전환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했다. 국산화한테 엔진 개발 오토바이 하나 불러도 엔진 가서 뭘 가서 뭔가 나도 더 돌고 수영하려고 그걸 나 그거 완전 돌구나. 50년도 전쟁이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감정이 어떠했냐. 그때는 감정이 특히 남은 사람도 역시 그때 우리 민주당한테 자 그만. 자 이거 예. 김정일이 육성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직접 대화해 보셨죠? 예, 예. 근데 말을 힘있게 잘하네. 예, 왜냐면 네. 우선 첫째로 네.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 하고픈 말 그저 힘있게 팍팍팍팍 하죠. 지금 말하는 책임질 말이 없어요. 말하는 스타일이 정가운 목사와 비슷한 거야. 그렇습니다. 질릅니다. 예. 질러 예. 버리면 자기 됩니다. 확신에 딱 틀어서. 예. 야, 그 말을 하는데 예. 앞에 조금 전에 한 말은 내용이 뭐냐면 예. 우리는 남조선 해방을 위하여 우리는 국방력을 오토바이 하나도 제대로 만들고 해서 우리는 자주 국방을 위해서 그 노력했다. 이제 그 예. 말을 하면서 이제 6.25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 50년도 전쟁 6.25가 일어날 때 우리 인민들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감정이 특히 남조선 사람들도 역시 그때 인민군대가 나갈 때 받아들인 감정하고 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원진의 자본가라는데 그 중앙계층을 위한 사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듣고 있었다. 소련이 근데 좀 무기 좀 해줘서 뿐이지. 사실 우리가 제도와 하는 건 그 제도 무마해서 나가겠지. 기가 나가야 역시 자본가 지도 내가 자본가 되니까. 기가 이거 나가 하나 데서 우리가 이걸 하는데 그때는 그건 크게 거듭받아만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작품에 보니까 역시 인민들 얘기를 살고 하는 건 서방 세계로 뻗지 나가지 않고 동양서 오늘 서방 세계가 또 어디인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거 의식 문제가 상황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이거 우리 이거 지금 법에서 공감하는데 지금 그 해보죠. 자, 지금도 왜? 자, 이 내용을 간추려 보면 뭐냐면 6.25 때 우리가 남한으로 왜 내려갔느냐 인민군대가 내려갔다고 지금 자수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6.25를 뭐 우리가 일으켰다 북한이 정겨줘. 야 이 개새끼들아. 야 니들의 우상인 김정일이가 직접 말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때 남한으로 왜 내려갔느냐. 남조선에서 요청을 했다 이거야. 왜? 좋은 제도. 자본가 매판 자본 내 대해서 거부 반응 일으키는 평민들이 이게 뭐냐면 이제 박헌영의 남로당이죠. 맞지. 남로당 사람들이 와서 좀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남한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는 내려가 준 것이다. 소련이 한 게 아니다. 소련은 무기 몇 개를 대준 뿐이지 우리는 남조선의 요청에 따라서 내려가 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6.25를. 이것이 지금 현재 50년이 지난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우크라이나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똑같은 역사는 되풀이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지금 푸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전쟁 일으켰냐? 아니 우크라이나에 있는 인민들이 우리를 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다 독재자 침략자들이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거죠. 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입니다. 현재. 이것이 왜 대한민국에 또 일어나야 되느냐 이거야. 머지않아서 김정은이가 똑같은 말을 인용할 것입니다. 남조선에 있는 주사파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네. 나는 해방군 사령관으로 서울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서울에 오는 자격이 해방군 사령관이에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2년 8월 달에 우리 북한 쪽을 이제 내가 자꾸 우리 말에 나가는데 그건 죄송한데 김정은이가 남조선 해방을 위한 전쟁 지시를 줬어요. 네. 줬어요. 그 어떤 조건으로 계기점이 생기면 남 침공한다 해서 그 작전이 다 세워졌댔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김정은이가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궁극가 뭔가 하면요. 지금 저 뿌찌는요. 그 지금 빼앗긴 영토를 다시 찾는데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건 뭐 전략적으로 이제 앞에서 다 말씀했는데 기본은 자기가 빼앗긴 영토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 가맹 공화국들을요. 근데 저렇게 볼리는 핵심 원천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핵무력에 지탱하고 있습니다. 핵무력을 믿고 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북러 관계를 보면요, 역대적으로요. 러시아 대통령이 저 북한에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방문한 대통령이 있다면 푸틴입니다. 푸틴이 대통령 돼 가지고 역사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푸틴과 북한, 더 나가서 푸틴과 김정일, 김정은과의 혈맹이 가장 돈독하게 돼 있다고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정은은 저것을 보면서 푸틴의 우지를 봤어요. 그렇지. 내가 대한민국에 대한 침공을 해도 핵무력을 원천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을 해도 나를 지원할 것이고 나는 승리할 것이며 미국은 간첩 못한다. 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우리 좌파 세력이 자기를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핵 항공모함 우리 저 부산에도 들어오고 지금 동해에서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민족끼리가 뭐라고 제쳤는가 하면요. 저 파철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얼간 망둥이들이 짓이라고 했어요. 저렇게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핵바람을 타고요. 정신이 쑥 빠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조리 사춘이기 때문에 위험이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응?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이 13 집회 운동도 매우 중요한 거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운명을 가리는 그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댓글 좀 밑으로 한번 내려주세요. 지나간 댓글 좀 쭉 밑으로 쭉 한번 내려주세요. 댓글 지금 여기 댓글 달린 거 쭉 한번 내려주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빨갱이 한 놈이 들어와서 정가훈 목사를 비방하고 정가훈 너는 뭐 여기 똥돼지와 정가훈 이거 그다음 밑으로 더 내리면 정가훈 목사는 뭐 뒤로 꺼져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정가훈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하는데. 야, 너 누구야? 정체를 밝혀. 김성원. 이 개자식. 너 간첩이지? 너 이런 데다가 댓글을 똥을 띡띡 싼다고 해서 여기 있는 우리 자유우파가 너한테 무슨 영향을 받을 줄 알아? 항상 보면 댓글 중에 한 3개 정도는 이런 놈들이 들어와요. 이게 북한에서 통전부가 직접 여기 댓글을 쏠 수 있어요. 사실은. 충분합니다. 네, 충분하죠. 저기 중국을 통하여. 야, 북한 통전부지 너. 이 자식들이 목사님, 말이야. 중국에서 말고 북한에서도 직접 쏩니다. 직접 쏴요? 예, 직접. 직접. 됩니다. 그러면 북한 통정부 댓글 요원 잘 들어. 안 돼, 이 자식들아. 떠들지 말어. 떨지 말고. 그러면 이제 이 박사님. 네네.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약 600만 정도의 러시아 계열 사람들이 푸틴을 향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시민권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죠. 그 아예 병합해 달라고. 병합해 달라. 그리고 우리는 나토로 가기 싫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것도 KGB가 공작을 한 거겠다. 당연하겠죠. KGB가. 그러면 저 푸틴이 KGB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예, 김 선생님, 예, 우크라이나의 시민 단체가 예. 푸틴한테 예.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강도 예. 하고 우리나라 주사파들이 일으키는 강도하고 어느 게 더 센가요? 와, 저 우크라이나는 세 발의 피지요. 세 발의 피야.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좌파 세력, 불순 세력은요, 북한에 의해서 80년 동안 질들어진 영양소를 받은 뼛속까지 질들어진 무서운 세력이라고죠. 네. 근데 그 인원이 이제처럼 뭐 600만 명이 아닌 1614만 명으로 우리는 이정 규정하면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저 미국 철수를 그렇게도 소망하는 그렇지. 이재명이를 찍은 사람들 아니에요. 기가 막혀. 미군 철수는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북한의 최종 목적이에요. 네. 그걸 이룰 때 김정은이가 바라는 남조선 해방이 이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날이다고지요. 네. 그러니까 저 푸틴과 저 우크라이나와 비교해 보면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 상황은 너무 위태롭습니다. 네. 자, 정리하자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또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본 게임을 우리가 이제 12시부터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모든 주제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저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러시아 계열 사람들을 KGB가 공작을 해서 우리나라 주사파를 공작하듯이 푸틴한테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해서 지금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러시아 계열 사람들이 KGB의 공작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강도하고 북한이 75년 동안에 정찰 총국이 계속 남조선을 간첩을 보내고 이루어서 일으킨 1614만 우리 주사파를 잠정적 내지는 속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동의를 하는 이 우리나라 주사파 국민들하고 어느 것이 더 강도가 높으냐 그럴 때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무르익었다는 거지. 이제는 충분히 김정은이도 봐라. 아까 조금 전에 김정일이가 한 것처럼 남조선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지금 애타게 지금 하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한반도는 피해바다가 될 수밖에 없고 왜? 그래도 절반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70년 동안 젖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쉽게 안 비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5대5 국민들이 대충돌이 지금 우리 앞에 예고되어 있는데 이래서 우리는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을 찍은 1614만 표 이 사람들을 계몽을 하고 정신 좀 차려라 해서 두고 봐라. 니들 뜻대로 안 돼. 거꾸로 우리는 자유통일할 거야. 자유통일하면 니들이 죽어. 이런 것을 경고 내지는 설득을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국민대회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